오늘은 방콕 여행만 7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콕에서 한 달 살기까지 한 저의 방콕 여행 추천 팁들을 마사지, 맛집, 택시, 쇼핑몰, 카페까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콕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사지일 텐데요. 방콕 내에서도 지역별로 요금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별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1시간에 100바트짜리 마사지 샵은 아송역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시간에 100바트면 3,500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행에 지친 다리를 풀어주기에는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찾아갈 정도는 아니고 지나다니다가 있으면 한 번쯤 들러볼 정도? 그리고 제가 열흘 정도 머물렀던 온누에 있는 마사지 샵들이 1시간에 200바트입니다. 여기는 방콕 내에서도 워낙에 유명한 마사지 거리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려 한 거리에 마사지 샵이 7개에서 8개 정도는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타크라이 홈이라든지 트리 마사지 샵 같은 경우에는 그 마사지 샵 체인이 두세 개가 한 거리에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만큼 샵들이 많은데 저는 이 두 군데를 다 이용을 해본 결과 이 두 체인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사지라는 게 사실 마사지사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온눈 마사지 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마사지 샵인 만큼 마사지사들의 수준이 대부분 다 중간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시암이나 아속 같은 관광지에 있는 마사지 샵들 뭐 아니면 헬스랜드 같은 커다란 마사지 체인에 가보면 마사지보다는 사실 영어를 좀 더 잘하는 마사지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곳들에 비교를 하자면 영어나 서비스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센스 있게 낙낙, 바오바오 이렇게 세게 약하게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00바트는 통로역 근처에 있는 타이거나 사린야 마사지 샵인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통로에 있는 타이거 마사지 샵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방콕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타이거 마사지 샵 가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애정을 했던 곳인데 올해 가봤더니 무슨 일인지 마사지사 분들의 대대적인 좀 변동이 있으면서 그 전에는 여자 마사지사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올해 갔을 때는 남자 마사지사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어쩐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 앞쪽에 있는 사린야 마사지로 옮겼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온눈 마사지 거리랑 마사지 수준은 비슷한데 분위기나 서비스 면에서 100바트 정도 올라간 느낌?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한 달 살기 하는 동안 저의 생활비를 대폭 향상시켰던 하카타 발 마사지 집입니다. 먼저 여기는 저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마사지 샵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들어가면 인테리어부터가 그냥 하얀 병원에서 켜놓는 백열등이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발 씻어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앉으라고 한 다음에 물티슈로 그냥 쓱쓱 발 몇 번 닦아주고 바로 이제 주물러주기 시작하는데요. 타이 마사지도 있긴 한데 상호 자체가 발 마사지여서 저희는 주로 발 마사지랑 어깨 마사지 세트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 마사지만으로도 온몸이 좀 풀리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인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주 고객층이 현지인들이나 일본인 분들이 많으셔서 영어는 아예 안 통하고요. 사실 저도 공개를 할까 말까 망설였을 만큼 만족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여기가 되게 발 마사지를 할 때 그 강도가 굉장히 세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릴렉스하게 좀 쉬고 싶어 하는 SY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샵을 별로 사실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처럼 압이 센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맛집인데요. 저희가 방콕에 올 때마다 3번 이상 갔던 곳들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짬팬입니다. 홍석천 식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어 메뉴판 첫 장에는 홍석천 씨 사진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전통 태국 음식은 아닌데 약간 중국식으로 보장된 고퀄러티의 음식 맛을 좀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해산물 넓적 누들, 모닝글로리, 게살튀김 할 거 없이 저희가 먹어봤던 대부분 음식들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볶음밥도 그렇고. 두 번째는 꽝시푸드인데요. 이렇게 밖에 투명한 새우들이 신선하게 논일 만큼 시푸드로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서 새우튀김 텀만꿍을 시켜보시면 튀김 하나에 새우가 5마리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뿌빠퐁 커리, 게살이 발라져 있는 걸 시키게 되면
살이 다 발라져서 나오는데 발라져 나온다고 밑장 빼는 거 없이 게살이 정말 꽉꽉 차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무래도 시푸드를 좀 주로 하는 곳이고 정돈된 분위기인 만큼 가격이 방콕 물가 대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사바이자이라고 까이양, 그러니까 그릴드 치킨, 구운 치킨으로 유명한 집인데 치킨을 구울 때 발라서 굽는 소스가 적당히 짭조름하고 달콤해서 태국 전통 샐러드인 쏨땀이랑 같이 시켜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1만 원의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랄까? 마지막으로 방콕 느낌 나게 좀 스트릿푸드를 즐겨보고 싶은데 그냥 길가에 생뚱맞게 있는 포장마차 같은 가게들은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시면요, 통로역 앞에 있는 스트릿푸드 코트를 추천합니다. 포장마차보다는 어느 정도 청결이 좀 담보가 돼서 이렇게 현지인 분들이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러 오는 분위기예요. 다양한 종류의 방콕 로컬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태나 국수 뭐 다 맛있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다 먹고 나서 망고로 입가심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느 나라건 여행을 할 때 그랩이나 우버 같은 공유 자동차가 있기 전과 후로 조금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 방콕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인이건 관광객이건 할 거 없이 택시의 승차 거부가 굉장히 심해서 그랩이 정말 유용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방콕은 교통체증이 정말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교통체증이 더 심해서 그런 구간에서는 그랩보다는 BTS라고 하는 전철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랩이 좀 안 잡히거나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반 미터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요. 말이 잘 안 통해도 역 이름을 말하면 대충 알아들으시고 그 근처에 데려다 주시거든요. 팍소이 시암 하면은 뭐 시암 쪽으로 가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 근처에 가고 나서는 구글 맵을 보면서 딱 간단하게 세 단어만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똥바이, 왼쪽 싸이, 오른쪽 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회전 하고 싶으면 과, 그 다음에 좌회전 해달라 그럼 싸이, 아니면 조금만 더 가달라 그러면은 뭐 똥바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더라고요. 내리고 싶을 때는 스탑,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언어 소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도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길을 매번 다니다 보면은 그랩 택시 요금이랑 일반 택시 요금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방콕에서는 그랩 택시 요금이 일반 택시에 대비해서 보통 1.5배, 2배 이상까지 비쌀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랩 수수료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받고요. 심지어 일반 미터 택시로 가는 게 BTS 요금보다 더 저렴할 때가 있어가지고 방콕에서 더울 때 짧은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미터 택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국에서 태국 유심을 사게 되면 그랩 할인 코드를 넣어주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주로 그랩은 장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BTS나 일반 미터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여행을 올 때마다 유심을 새로 사서 이용을 하고 유심에서 주는 그랩 할인 코드를 다 이용을 했더니 그랩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기기당 유심을 몇 개까지 활용을 했는지 체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유심을 좀 여러 번 갈아 끼워서 핸드폰 하나는 아예 그랩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정지가 돼서 이 핸드폰으로는 더 이상 그랩을 부를 수가 없다는 슬픈 진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당 여러 개의 유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쇼핑몰인데요. 방콕에는 BTS 전철역마다 쇼핑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쇼핑몰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몇 개 특색이 있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즘에 태국 인싸라면 한 번씩 다 가본다는 짜오프라야 강변에 있는 동양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료 배 셔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도 한번 타볼 겸 구경하러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강변에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쇼핑몰을 세워놓은 게 꼭 싱가포르에 있는 센지에 온 느낌? 쇼핑몰 안에 들어가 보면 무려 벤틀리, 롤스로이스를 필두로 자동차 매장부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하 식품관에는 베네치아도 갖다 놓았습니다. 아이콘 시암 맞은편에는 아시아티크라고 조금 쾌적한 버전의 창고형 야시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는 야시장이나 뭐 짜뚜짝 시장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냥 공산품만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서. 그런데 아시아티크 같은 경우에는 강변에 식당이라든지 광장 같은데 구색을 굉장히 잘 갖춰놔서 강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고 밥 먹고
그리고 시장 물건들도 슬쩍슬쩍 구경하기에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접근성 좋고 쇼핑하기 좋은 시안 파라곤이나 엠포리움 엠커티에, 그리고 작지만 좀 특색이 있는 돈키호테, 더 커먼스 같은 곳들은 근처에 계시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다녔던 카페인데요. 요즘에 카페도 전반적으로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는 데가 되게 많지만, 저희가 갔던 여러 곳들 중에서 좋았던 데를 몇 군데 알려드리면요. 온눈역 근처의 라프, 가시다 보면은 정말 이런 데 카페가 있나 싶을 만한 곳에 있는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도 괜찮을 것처럼 잘 해놨고 커피 맛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도 우리나라 정도 수준? 그리고 통로역 근처에 있는 핸즈앤하트 커피집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커피집인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가볼만 하고,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통로 스트릿 푸드코트에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까마이역 근처에 있는 잉크앤라이언 카페가 있는데요. 조금 일본풍의 분위기인데 여기도 커피 맛이 굉장히 좋았던 편이고요. 사톤 지역에 있는 루카나 로켓 커피바, 두 곳 다 분위기랑 맛이 다 좋았고요. 그리고 엠커티에도 들어와 있는 방콕에서 하풀이라고 하는데 다크라는 커피숍인데, 여기는 한 군데가 아니고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신기했던 거는 방콕에는 스타벅스가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타벅스에 있는 아이스 쉐이큰 히비스커스 티라는 게 있어요. 티 자체는 적당히 상큼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석류 펄이 되게 달콤해가지고 저희가 중독돼서 하루에 한 잔씩 마셨었기 때문에, 방콕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쯤 더울 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방콕의 장소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콕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